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날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은 영상 안 올라갈 거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어쨌든 단기 바닥은 만든 겁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켰기 때문에 단기 바닥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 바닥 붕괴될 수도 있죠. 그런 건 일단 뒤에 이야기하고, 일단 하여튼 지켰단 말이죠. 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형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세전환 될 가능성이 0입니까? 아니죠. 추세전환 될 수도 있다. 이걸 바닥으로 추세전환 될 수도 있다. 가능성만 열어놓은 가능성이 0이 아니죠. 지금 추세전환, 상승 대세전환 할 수도 있죠. 가능성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가능성이 0이 아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한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했는데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하락 추세 분명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 지금은 전부 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정석이고 하락 추세니까요. 전환의 신호는 보이지만 그건 이제 전환의 신호가 약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 건 없습니다. 저의 생각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최근 상황이 좀 혼란하긴 하죠. 그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이라는 재료, 인플레라는 재료가 지금까지 시장을 흔들고 있었는데, 지난 1년간.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긴축이란 약발이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써먹은 재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평상시처럼 좀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좀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좀 변화를 주려는 가능성 정도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좀 혼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정도를 보면서 아직까지 이게 시장이 지금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그래서 고민해 볼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생각할 거리를 계속해서 던져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재료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긴축이란 재료 하나만 갖고 시장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긴축이 아니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전환되는지 봐야 된다. 이런 관점 제시를 한번 해드렸었고요. 또 혹은 시장의 관점, good is good, bad is bad,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의 관점이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관점 하나 던져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예를 들면 금리와 증시의 상관관계 있죠. 지금까지는 지난 1년간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졌다. 근데 최근 일주일은 금리가 오르는데도 증시가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증시가 떨어진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려는 것 같다. 이런 거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어떤 그 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재료들만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결론이 좀 날려고 그러고 있죠. 증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지금 아래쪽으로 좀 꺾이려고 하는 그죠?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죠? 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 증시 한 달간 어딘가를 못 넘고 쌍고점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죠? 한국 증시도 이미 꺾이고 있고, 일본 증시도 꺾이고 있고, 독일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꺾였고, 지금 중국 하나만 강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죠? 요게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관점의 변화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 와중에 단기 바닥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누군가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위쪽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그죠? 아래쪽인 건 변함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똑바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의 제목인데, 중장기 바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단지 이제 중장기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나는 위쪽으로 보겠다. 그러면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단기 바닥 확인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하락 추세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다라고요. 나는 계속 정석을 택하겠다. 아니다. 나는 어떤 위험에 베팅을 하겠다. 선택은 본인 몫이라고요. 그죠?
이거를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길래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아무튼 투자에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지표가 나왔죠. 사실 이제 어제 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 한 분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예상치에 관해서 이 눈치를 빨리 채신 분이 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안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이걸 저도 좀 자세히 못 봤는데, PPI가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거라 생각을 안 해서 사실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예상치가 좀 낮긴 하더라고요. 그죠? 미국 증시 참고로 그걸 하락 마감했죠. 그죠? 하락 마감했는데 이유는 뭐다?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다.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해서 다시 긴축 우려가 생겼다. 요게 이제 미국 증시 하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PPI를 살펴볼 건데, 예상치가 생각보다 좀 너무 낮게 나와 있더라. 요거를 어떤 분이 금요일 날 낮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좀 그렇긴 해요. 예상치가 지난번 값이 6.8이었는데 5.9가 예상치예요. 코어 PPI가 무려 1% 가까이 낮은 값이죠. 그리고 이 그냥 PPI도 8.1이었는데 예상치가 7.2예요. 무려 1%나 PPI가 내려올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CPI가 지난번에 8.1인가 8.2 뭐 하여튼 8에서 7.7로 내려왔죠. 0.4%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 PPI가 1%나 내려온다. 솔직히 좀 예상치가 좀 많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예상외로 그 예상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낮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우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란 그런 공간이구나. 어떤 기대치를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하여튼 저그들끼리 쇼를 하는구나. 증시가 좋았을 때는 시장이 막 기대를 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져요. 근데 너무 기대치가 높아지면 뭡니까? 우리가 기대에 부합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증시가 꺾이고, 증시가 꺾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기대치가 낮아지죠. 기대치가 너무 낮아지는데 세상 이만큼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 기대치보다 실제값이 좋게 나오고, 그럼 증시가 반등하고, 그죠? 지금까지 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엄청난 긴축 우려가 해서 대폭 나겠다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반등하면서 다시 긴축 완화 기대감이 확 솟아나고, 다시 아이고 너무 심했다 이러면서 다시 또 내려오면서 긴축 우려가 확 심해지고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긴 한 거죠. 지나치게 지나치게 너무 긴축을 우습게 봤다. 긴축이 너무 잡혔다라고 너무 시장이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의 뒤통수를 후렸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PPI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전형적인 어떤 그런 긴축 우려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전형적인 모습이란 뭐겠어요?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떨어지고, 어떤 지난 1년간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전히 좀 애매한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뭐 증시와 금리가 동기화되기도 하고 동조화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다시 평상시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근데 이 전형적인 어떤 그런 긴축 우려의 모습이 나왔다. 다만 제가 아무리 긴축 우려라고 해도 일단 12월에 50bp, 이제 FOMC 회의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FOMC 회의가 여기 보시면은 4일 남았는데요. 사거래일이 아니고 4일 남았는데, 이 보시면은 긴축 우려가 어제 더 자극됐다라고 해도, 긴축이 높아졌다라고 해도 뭐 그 값이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장은 12월 FOMC에서 4일 뒤에 있는 12월 FOMC에서 50bp만 올릴 거다라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들이 뭐 조금 높게 나오거나 조금 낮게 나오거나, 고용 지표들이 뭐 조금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전반적으로 그냥 일단 12월엔 50bp 올린다 요걸로 가고 있어요. 시장은 제 생각에 지금 긴축 우려도 어쩌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당장 12월 달에 50bp 올린다는 요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이제 뭐 최종 금리 수준이나 내년을 지금 벌써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2월 달은요 50bp만 올리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이 긴축 우려다, 긴축 우려 완화다 뭐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는 12월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내년 1월에는 몇 bp를 올리고 내년 2월엔 몇 bp를 올려서 최종 금리가 몇 프로가 될 거냐, 지금 이제 벌써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요.
12월 그래서 50bp 인상 가능성 요거는 뭐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다. 12월 50bp는 거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는 뭐 긴축 우려 요거 때문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하락장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좀 강하면서 나스닥이 그래도 좀 버틴 것 같아요. 하여튼 S&P하고 나스닥하고 하락률은 비슷했는데 하여튼 미세하게 좀 그런 특징은 또 좀 보이긴 보입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전형적인 하락장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좀 애매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해서 요즘 좀 미국 증시가 좀 이도저도 아닌 좀 그런 애매한 모습들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요즘에 보시면 IT 빅테크하고 나머지 종목들의 좀 약세와 강세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 보시면은 이제 지도 보시면 IT 빅테크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이쪽 구간은 이제 S&P의 이제 주된 영역인데 나스닥이 지금까지 약하고 또 그리고 이쪽에 있는 S&P 친구들은 항상 강하고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죠. 어젯밤에도 비록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약간 이런 평상시에 그 애매한 모습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그죠? 은행주라든가 뭐 이런 뭐 S&P 친구들이 비교적 그래도 좀 조금 강했다. 예.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애매하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젯밤에 다시 한번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되고 또 그리고 뭐 증시가 하락하면서 긴축 우려가 뭐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는 조금 좀 더 안 좋아졌죠. 그죠? 하여튼 요즘에 그 미국 재밌습니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긴축 우려가 나오고 또 그리고 PPI가 또다시 높게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뭔가 지표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이야기 했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 제가 그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 말씀드린 게 이 상승을 되돌리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 상승 되돌리면 말짱 꽝이다 그랬는데 되돌렸네요. 그죠? 3960 다시 붕괴시켰습니다. 3960이라는 자리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확인한 꼴이 됐고 4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켰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겁니다. 아래쪽엔 3900이란 지지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좀 다소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갈 수 있겠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좀 제한될 수 있다. 답답한 모습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어젯밤에 하락을 하면서 4거래일 동안 3960 저항 누적시키면서 이 지난 박스권 자리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기로 거의 합의를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뭐 계속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3,960이라는 자리는 참고로 CPI 7.7% 나왔을 때 11월 10일 날의 종가입니다. 이 장대양봉 종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일단 완전히 붕괴시킨 것 같다. 4거래일간에 걸쳐서 확인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전날의 상승을 완전히 다는 아닌데 좀 되돌렸죠.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안 좋다.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 아마 다시 한번 월요일 날 또 들어가겠죠. 그죠? 전저점이란 자리는 11,530 정도 자리가 될 거다. 근데 나스닥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11,530 또 그리고 뭐 위쪽으로는 뭐 12,000 얼마까지 박스권이다. 계속 답답하다. 아직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진 않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다만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붕괴 가능성은 좀 높아졌겠죠. 박스라는 게 뭐예요?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는 건데 아래 터치했는데 아래 위로 많이 못 갔네요. 위로 많이 못 가고 지금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니까 이거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 하락은 솔직히 뭐 긴축 우려라고 해서 PPI가 나와서 뭐 대폭락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별게 없었을 수 있긴 있는데 솔직히 뭐 긴축 우려라고 해서 뭐 대폭락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차분한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의미는 있다. 우리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증시 이야기를 좀 했고 빅스까지만 좀 볼게요. 빅스를 보시면은 이제 돌파 안착 가능성, 추세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가 한 여기 22.5, 22.6 자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그렇게 했는데요.
3거래일 동안 저항을 테스트해서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3거래일째 정도면 이제 신뢰도가 좀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 돌파 안착한 거는 야, 저거 믿을 수 있겠냐? 이틀 정도 확인하면 아유, 이거 이틀 정도나 확인을 했어? 근데 3일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이 살짝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큰 소리는 안 칠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렸다시피 3거래일째 지금 머리를 디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놔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미국이 이 미국 선물 옵션 일단 선물 옵션 동시 만기면은 변동성이 살아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살아나지 말으라는 법도 없죠. 일단 이 모습을 보면 일단은 위쪽으로 가는 게 빅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선물 옵션 만기라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기 어려운 조건을 딛고도 살아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 낙폭은 작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이 전일의 상승을 되돌린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분위기는 싸하다,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증시는 다 봤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 뭐 조금 상승 마감해서 쌍바닥 가능성 생겼고요. 쌍바닥이죠, 그죠? 쌍바닥 가능성 생겼고, 쌍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이 달러 약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긴축 우려라고 했으니까 달러가 강했다, 달러가 상승 마감했다. 다만 달러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죠. 또 그리고 급등할 만한 재료도 아니고 달러가 PPI가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죠? CPI가 더 중요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앞두고 또 그리고 경거망동할 수 없기 때문에 차분한 모습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자리에서도, 기술적인 의미에서도 지금 이게 달러가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지지력 테스트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변동성 확대시킬 자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쪽으로 변동성 확대는 쉽지가 않은 그런 자리긴 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락을 멈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달러가 추세 전환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반등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자리는 전저점 자리인데요. 한 3.6 얼마 정도 되죠.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 일단 좀 심상치 않아지긴 했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이 자리가 돌파 한착 되면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지 못하면 일단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전환된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이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긴축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였다. 다시 평상시로 또 돌아왔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이런 관점들이 바뀌는 그런 순간에 와 있어서 이런 혼란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 추세 중에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결과적으로 뭐 꿈틀할지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재료로 해서 계속해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분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을 했네요, 그죠? 아직까지 강합니다. 독일 증시 딱 중요한 저항까지 일단 터치를 했네요, 그죠? 아직 이 라인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라인 넘어가야 넘어간 거죠.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쌍고점 가능성 보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 거고, 이 라인 또 돌파 한착 하면은 또 이제 또 혼조세로 또 가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가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래저래 다음 주는 좀 미국 증시가 좀 화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어제 미국이 뭐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일단 좀 안 좋게 반응을 했으니까 다소 일단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이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월요일날 일부 좀 되돌림을 시도하긴 하겠죠, 그죠? 월요일날 뭐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다시 6만원 지지력 싸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81,000원짜리 전저점짜리 지지력 여기
81,000원짜리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전날 상승했던 거 12월 9일 날 5일선 터치했던 이 상승을 다시 한번 진위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분위기 안 좋았네 라고 하면서 테스트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봉이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더 세차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올라온 거였는데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반등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양봉이 바로 내일 훼손이 돼버리면 월요일에 훼손이 돼버리면 여기서 지금까지 빠졌던 것만큼 또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대로 또 급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풋옵션들도 월요일 날 일단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다시 이 라인을 회복할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코스피는 이 풋옵션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풋옵션이 확실하게 죽지는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폭락 가능성이 코스피의 폭락 가능성이 불씨가 꺼졌다 살아났다 꺼졌다 살아났다 이러고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속담이 딱 어울리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죠? 뭐 하여튼 뭐 일단 월요일에 분위기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안 좋았으니까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죠? 일단 뭐 조금 올라오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일단 주춤했으니까 어젯밤 또 강달러 나타났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1315원이 또 저항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주변에서 뭐 전저점 뭐 이런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력 테스트들 또 하게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달러가 강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FOMC 회의가 중요하다. 뭐 그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FOMC 회의 결과가 FOMC 회의 그리고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다. 지난 한 달 가까이 이제 애매합니다. 모르겠습니다로 제가 일축을 했는데 이제 이제 아마 FOMC 회의 지나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뚜렷하게 시장의 반응을 좀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남은 주말 잘 즐기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그럼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